야야, 그거 들었어? 당신들의 금공강 2.5기 모집한대. 참네. 이미 모집 완료했거든? 새 멤버들 다들 장난 아니야. 그게 누군데? 벌써 기대되잖아. 안녕하세요. 한 주 쉬고 DJ로 다시 돌아온 당금의 열정맨 디디입니다. 네, 오늘은 꽁님, 알스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달부터 당금에서 항상 엄청 자랑했던 러시아 여행을 갑자기 취소하고 방구석에서 콕 박혀서 지냈었거든요. 꽁님은 어떻게 지내셨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꽁입니다. 녹음에선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냈고, 이제 또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세터랑 미터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제가 학생인데 학생회 측에서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대체 수강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네, 그것 때문에 그 수강 신청 내용을 작성을 해서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네. 알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바이러스를 기본적으로 피해서 집에서 칩거를 좀 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이제 방학기니까 못 봤던 친구들 만나는 약속을 잡아서 맛집도 좀 다니고 네, 그렇게 마스크 끼고 손만 잘 씻으면서 지냈습니다. 네, 마스크 끼고 손 씻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무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 코너에 들어가기 앞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인트로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알스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지난 1월 31일까지 당신들의 금공강 2.5기 모집을 진행했었잖아요. 현재 이곳에 새로 합류하게 된 2.5기 5분의 멤버들 중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오! 누구시죠? 우리의 뉴페이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돌진하고 싶은 러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영국 비누, 방향제, 입욕제 그 러시인 줄 알았는데 그 러시랑은 관련이 없으신 건가요? 여러분들께 향기 나는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 대단한데. 네, 그럼 앞으로 러시님과 함께할 앞으로의 당금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네. 하지만 이게 3기가 아닌 2.5기 모집이었기 때문에 시즌2 프롤로그처럼 모든 멤버들이 모여서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은 따로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은 앞으로 차차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발전할 당신들의 금공강을 기대해주세요. 음치냐 몸치냐 그것이 문제로다. 뭘 고민해요? 고민할 것 없이 당연히 몸치가 낫죠. 에이, 무슨 소리. 당연히 음치가 나은 거 아니에요? 또 시작이네요. 그럼 토론을 통해 뭐가 더 나은지 알아봅시다. 당금 토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현재까지 당금의 유일무이한 정규 코너 제2회 당금 토론을 진행하는 날인데요. 그동안 당금 토론에서는 어떤 주제들을 다뤘었죠? 당금 토론 첫 방송이었던 파일럿 에피소드에서는 당금 멤버들의 여행 취향을 알아보는 여행별 대토론을 진행했었고요. 지난달 방송되었던 1회 당금 토론에서는 약간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었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인트로에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방송보다는 훨씬 가볍고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러시님? 네, 이번 주제는요. 노래 한 소절, 아니 한 음절도 못 들어줄 만한 음초보 음치로 음악과 흥의 나라 멕시코에서 살기 vs 제발 내 앞에서 털 하나도 리듬 타지 않아줬으면 하는 몸치 오브 몸치로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 살기입니다. 네, 좀 센가요? 네. 이번 주제는 정말 이제 꽤나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음치와 몸치의 옵션이 있습니다.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음치 옵션입니다. 떴다 비행기도 심해 밑으로 가라앉힐 수준의 음치. 기본적인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부르기 힘들어함.
사실 듣는 사람이 힘듦. 월드컵과 올림픽 때 자기만 강제 무언수행 플러스 태극기 흔들기 담당. 하지만 그 누구보다 노래를 사랑하여 인생이 뮤지컬인 사람. 그렇게 아이유의 좋은 날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댐.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3단 고음으로 인사하기는 필수. 마지막이 센데요. 극혐인데요? 극혐이요? 네, 그럼 몸치 옵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음치 옵션이네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노래만 안 부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목소리에 녹아버림. 별명이 멕시코의 유인나, 이선균. 그러나 성대가 멜로디를 타는 순간 내 억장 와르르 멘션. 정말 와르르 멘션이네요. 네, 다음은 그럼 몸치 옵션입니다. 춤을 추면 삼바가 아니라 멀바가 되는 수준의 몸치. 기본적인 머리 어깨 무릎팔 춤추는 것도 힘들어함. 사실 보는 사람이 힘듦. 월드컵과 올림픽 때 자기 혼자만 강제 자리 착석 플러스 응원가만 미친 듯이 부르기 담당. 하지만 그 누구보다 춤을 사랑해 인생의 댄스 브레이크 타임인 사람. 그렇게 태민의 무브를 시도 때도 없이 쳐댐.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브 안무를 추며 인사하기는 필수. 옵션들이 다 왜 이래요? 이거 옵션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 잘 옵션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네. 신이 내린 몸선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몸선의 소유자. 춤만 안 추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몸선에 감탄함. 별명이 브라질의 강수진. 와우. 하지만 관절 리듬을 타는 순간 내 역장 와르르 멘션. 네. 네, 길고 길었던 옵션 소개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 토론의 사회자 겸 토론 참여자 디디입니다. 지난 여행 타입 토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한 뒤 최종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2대2 결과가 나올 경우 지난번처럼 우리 라피님께서 시민 논객의 자격으로 한 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음치 오브 음치로 멕시코에서 살기를 선택하신 분 누구시죠? 네, 저랑 이제 러신. 네, 꽁님과 러시님께서 음치로 브라질에서 살기를 택하셨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랑 알스님은 몸치 오브 몸치로 브라질에서 살기를 택했는데요. 그럼 먼저 멕시코에서 음치로 살기를 택하신 분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진짜 이게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나마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최선이 아닌 차악을 골랐다. 네, 그겁니다. 솔직히 둘 다 싫어요. 일단 제가 왜 음치로 멕시코에서 살기를 원했냐면 요즘은 이제 음치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좋은 의미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물론 몸치도 그렇겠지만 음치 역시도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또 둘 다 옹호하는 것 같긴 한데 음치가 되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가령 이제 예. 무시하시는 건가요? 즐거움이요? 예. 요즘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가요? 네, 너목보. 너목보. 보여인 것 같아요. 네. 보여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음치가 섭외돼서 노래를 부르고 우승을 하면 이제 상금을 탕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섭외가 좀 힘들다고 해요. 그 제작진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노래를 한번 딱 부르면 네. SNS 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춤을 못 추는 건 춤을 완전 못 추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음치 옵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춤으로 이제 반전을 주는 거죠. 승부를 보겠다. 네, 대신 춤을 겁나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음치긴 하지만 춤은 잘 춘다. 이런 식으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관종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음치로 살면 네. 관종이 될 수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러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옵션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옵션을 보면요. 음치는 음치인데
목소리가 엄청 좋은 음치래요. 아. 여러분 그쵸. 목소리만 좋아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요즘 막 ASMR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요즘 괜히 막 고막 남친, 고막 여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좋은 음치가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요. 충분히 관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목소리 좋은 관종이요? 아, 네. 그럼 알스님께서 이야기를 우선- 한번 해주실까요? 우선 반론을 제기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좋은 게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관심을 받는 어떤 도구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너목보를 봤을 때 그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쵸. 거기에 꿀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어차피 지금 옵션에 보면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좋은 날을 불러댈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런 거에 꿀리지 않고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좋은 날 그 3단 고음보다 태민의 무브를 추는 게 자신감에서는 자신감이 더 넘쳐나는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춤을 못 추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래를 잘 불러? 그러면 가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돌 봐봐요. 노래 잘 부르는데 춤 못 추는 사람 있어요. 근데 가수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럼 저희도 커버 댄스 이런 거 하는 사람 되면 되죠. 유튜브 스타 얼마나 좋습니까? 목소리도 좋은 ASMR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춤도 잘 추는 그런 유튜브 스타가 되면은 그냥 최고입니다. 하지만 말렸다. 아니야. 안 아싸. 말렸어. 근데 제가 몸치거든요. 이 옵션에 해당하는 거에서 태민의 무브로 인사한다는 것만 빼놓으면 저거든요. 제가 살아왔다고요. 근데 노래를 하는 경우가 그 춤을 추는 경우보다 일상생활에서 훨씬 많아요. 맞아. 그런 거로 덜 쪽팔리기 위해서 몸치가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사실 태민의 무브가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실제로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아무리 그 몸선이 굉장히 좋다 해도 태민의 무브를 막 흐느적거리면서 추고 오면은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봤어요. 보신 것처럼 얘기하셨어.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아니 통해서 그게 봤어요. 아니라 실제로 그 흐느적거리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보는 줄 알았어. 네. 근데 사실 3단 고음을 지르면서 자기소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목소리가 좋다 그래도 고막 테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근데 이제 몸선이 좋은 상태로 그래도 무브를 좀 기게 하더라도 좀 쳐주면 몸선이 예쁘니까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 사람 굉장히 개성 있는 사람이네 하고 첫인상을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흥이 넘치는 거죠. 아니 노래를 부르는 것도 흥이 넘치는 것의 하나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네. 노래와 이제 춤을 선택한다 하면 저는 노래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래라는 게 결국은 이제 3단 고음을 부르더라 하더라도 이 음량 조절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옵션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하철에서 3단 고음을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도 정말 작게 막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하철에서요? 네. 근데 무브를 추면서 가면 아무리 몸동작이 작아도 꿈틀거리는 건 다른 사람한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좀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살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있고 마트에 갈 수도 있고 길거리에 그냥 걸어다니면서 무브를 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싫어요. 네, 러시님 아까 말씀하시려던 거 있으신가요? 제가 좀 바닷가 근처에서 살다 왔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조금 해산물 같은 걸 좀 많이 봐요. 음. 이제 혹시 해산물. 근데 이제 절대 뭘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오징어나 꼴뚜기 같은 걸 보면요. 다리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네. 의외로 예쁜 구석이 있거든요. 예쁘다. 근데 걔들이 막 함께 꿈틀대는 순간 네. 그냥 오징어가 꿈틀대는 거예요. 그거는. 전에 해산물 얘기가 왜 나오나 했어요. 그러면 결국엔 춤선 예쁘지만 춤을 추는 순간 오징어랑 다름이 없다. 그쵸. 모든 게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봐봐요.
네. 그 1호선 2PM 아시죠? 네네. 그것도 다 노래는 안 부르고 춤을 춰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분도 춤을 잘 못 추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춤만 추면 다른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춤추는 게 너무 싫다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는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무시할 수 없죠? 자꾸 귀에 들어오는데 어떡해. 아이, 맞아요. 맞아. 춤도 그렇게 따지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눈을 감으면 돼요. 그럼 귀도 막으면 되죠? 아, 그게 봐봐요. 귀를 막는 게 눈을 감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고막을 막아야 되잖아요. 눈은 그리고 그냥 귀는 이렇게 감으면 완전히 막히지 않는다고요.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어폰에 막 바깥 그 소음 차단 기능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써서 차단하면 될 것 같아요. 거봐요. 돈이 들잖아요. 아, 이걸 이렇게. 저 궁금한 거 하나 생겼는데 아, 네. 저는 약간 음치의 장점도 약간 하나 말했잖아요. 약간 네. 이래서 음치가 낫다 네. 말씀드렸는데 저 몸치의 장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몸치의 장점이요? 네네. 몸치가 이래서 낫다. 몸치가 이래서 난 거는요. 일단 이건 약간 재반박할 수 있는 그런 거인기도 한데 코노 갈 때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음치면 내 마음만은 막 소찬이야. 막 이렇게 막 부르고 싶어. 근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잖아. 저는 코노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차라리 가면 춤을 못 추는 게 낫다. 춤을 못 추면 어쨌든 흥에 못 이겨서 꿈틀대기라도 하지 노래를 못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술 먹었다고 신고 들을 수도 있어요. 민호. 아 그렇게 해요. 맞아요. 코너에 술 반이 금지인데 막. 그리고 이게 몸치 옵션에 보면 일단 추는 거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집에서 혼자 춘다고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근데 노래를 부르면 이제 민원이 순간 들어올 소음. 수가 있죠. 그쵸. 소음 그 자체. 쿵쿵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맞아. 매트리스를 깝시다. 그쵸. 아 그러면은 저희도 방음부스 사겠습니다. 아까 유튜브 스타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번 돈으로 방음부스도 사고 이제 제 친구들한테 뭐 소음 차단 기능 있는 이어폰 싹 다 돌리겠습니다. 아, 오. 플렉스. 일단 네. 일단 반박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 약간 몸치라는 단어에 약간 정의부터 약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이제 몸치란 노력을 해도 춤이나 율동 등에 맞지 않고 어설픈 사람을 약간 말하는데요. 네. 여러분 혹시 몸치가 왜 춤이나 율동 등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냥 타고나게 안 되던데요. 몸을 쓰는 법을 몰라서? 네, 그렇죠. 몸이 약간 자기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이제 춤이나 율동 같은 게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치가 단순히 춤추는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생활을 막 야금야금씩 약간 지장을 주는 거죠. 진짜 몸치신 분들은 약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는 몸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이거는 좀 지금 몸치 알스님 발끈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연장선으로 어차피 알스님은 자신이 몸치라고 일단 밝히셨으니까 자신이 겪은 최악의 음치 혹은 몸치 아니면 내가 음치인데 내가 몸치여서 아는데 이게 더 낫다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등장하셨어. 일단 근데 몸치로서 산 결과 몸치의 단점을 알게 되었는데 어떡하죠? 네? 말씀해주세요. 걸렸어. 말씀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몸치가 몸치에도 정도가 있지만 제가 꽤 심한 몸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춤을 제외한 거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쵸. 일례로 제가 되게 운동을 못할 것 같다는 인상을 주변에 주긴 하는데 근데 운동은 잘합니다. 정말로. 운동은 잘하고요. 다만 춤은 워낙 안 돼서 그쵸. 그 졸업 때 중학교 졸업 때는 보통 막 춤추는 공연 같은 거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저는 그 떡잎부터 남달라서 그쵸. 애들이 못 춘다고 그럴 때가 조금 곤란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인생에 몇 번 안 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남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몸치가 아닌 대신에 음치였다고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정말 끔찍합니다. 저 코노 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코노도 아무래요? 못 가고 뭐 그리고 요새는 애들이랑 놀다가도 막 흥 돋으면 같이 흥얼거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게다가 인사를
좋아요로 한다고요? 그쵸. 3단 고음 요거는 그리고 저도 사실 저도 몸치예요. 근데 저는 나름 춤출 거 다 추면서 살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춤을 못 추니까 무대 같은 데 서지는 못하지만 친구들과 되게 고등학교 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오면 노래가 막 흘러나와요. 애들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서 그럼 거기서 다 같이 춤을 추고 논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노래는 내가 많이 못 따라 불러. 그러면 애들 흥이 돋았다 갑자기 와장창 된단 말이죠. 이거는 몸치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아, 그렇군요. 제가 나름 초등학교 6학년 때 매주 셜록 공연을 했던 제가 12년차 샤이니월드로서 매주 셜록 공연을 했었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맞아요. 그래서 몸치로 사는 게 나름 남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괜찮다니까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몸치 축에 속하는 사람인데 혹시 여기 몸치밖에 없나요? 그럼에도 제가 음치를 택한 이유는 저는 몸치인 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 한 번은 그 중학교 때 공연을 이제 반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사이에 그 이제 데디를 췄었어요, 단체로. 근데 친구가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겁나 놀리는 거예요. 왜 몸을 그렇게 움직이냐. 너는 데자뷰가 나도 너는 골반이 왜 그러냐. 저는 진짜 자존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라 그런 걸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나는 왜 다른 건 그나마 할 줄 아는데 몸을 그렇게 못 쓰나. 제가 운동을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주 선수도 했었고 나름 이제 못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춤을 제가 유일하게 겁나 못 춰요, 그냥. 그 사실이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보기에 웃기지도 않아요. 되게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데 안쓰러워 보일 뿐이지.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가끔 되게 진지할 때는 웃기지 않을 때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진지한 상황에 많이 부닥들을 받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음치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개인의 경험이 최악의 몸치 경험인 걸로? 네, 너무 슬펐어요. 네, 그럼 러시님은? 사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도 약간 몸치예요. 4명 다 몸치는 걸로. 오늘 무슨 일이죠? 대동단결. 저는 약간 몸에 약간 세밀한 컨트롤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선이 굵고 약간 직선적인 행동은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런데 막 세밀하게 막 작업을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막 어릴 때 막 공기놀이? 아니면 뭐 실뜨기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손끝이 제 맘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되게 막 놀림을 많이 받고 되게 슬펐거든요. 그런 게. 막 최근에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전역을 많이 해서 이제 이때 아니면 언제 사진 찍을까 싶어서 우정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사진 작가님이 저보고 포즈를 막 여러 개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러시님 뭐 발 한번 꼬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저는 나름 사진 작가님 요구하신 대로 발을 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진 작가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러시님 왜 이렇게 발을 못 꼬아요? 약간 저 발 제대로 꼬은 거 아닌가요? 했는데 막 사진 작가님 보다 참다 못해갖고 자 러시님 자 앞쪽으로 3cm 옮기시고 막 좌쪽으로 15도 더 트시고 약간 이렇게 세밀하게 컨트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몸치여서 이런 점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저는 이게 혹시 몸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라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근데 몸치면 진짜 뭔가 포즈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다 알겠는데 내가 하면 그 느낌이 안 나와요. 맞아요. 막 태가 새삼 어색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게 몸치의 약간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최악의 음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치요? 음치. 썰은 봤어요. 썰? 어떤 썰이죠? 그러니까 진짜 뭐 친구가 진짜 극심한 음치인데 진짜 자기가 잘 부르는 줄 안다. 올라프인가요? 그래도 올라프는 듣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귀엽게라도 하죠. 귀엽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한국 성우는 잘 불러요, 노래를. 한국 성우. 네네. 근데 진짜 만약에 제 친구가
정말 음치인데 여기 나온 옵션처럼 되게 듣기 싫은 음치인데 이제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엄청 잘 부르는 척을 한다. 진짜 만약에 진짜 친한 친구면 꼴사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 측한테 안 좋은 발언이긴 하지만 그런 거라면 싫을 것 같아요. 점점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데 다시 제 스탠스를 저는 분명히 브라질에서 몸치로 살기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몸치가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긴 해요, 자기 몸이. 하지만 그게 뭐랄까 그건 잘 추고 싶을 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댄서도 아니고 꼭 춤이 잘 춰야만 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추고 싶을 때 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옵션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브로 인사하기도 괜찮으신 거죠? 그러니까 무브로 인사하기는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자기가 춤을 못 추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게 몸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브라질에서 몸치로 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옵션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아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이제 몸치는 자리에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고요. 대신 응원가는 미친 듯이 부를 수 있어요. 반대로 음치는 노래 절대 못 불러요.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 대신 태극기는 엄청나게 흔들 수 있어요. 율동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럼 이 옵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왜냐면 이게 몸을 진짜 미친 듯이 흔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옵션은 사실 여기서 막 춤추기 싫어한다 이런 옵션이 있었으면 몰라도 그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춤추기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춤을 못 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극기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진짜 미친 척하고 춤을 추고 나면 체력이 방전이 돼가지고 이제 노래 부를 힘도 없는 거죠. 그만큼 완전 정말 미친 듯이 태극기를 건너 흔들고 나면 기적의 논리. 이제 마스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콘서트나 이런 거 직관을 가면은 꼭 있는 게 옆 사람과 약간 함께하는 율동들, 행동들 이런 게 되게 묘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몸치면 그런 게 되게 제약이 되니까 그런 맛이 하나 사라진다는 거죠. 막 옆 사람과 어깨 동무하면서 막 흔들기도 하고, 그렇죠. 막 함께 막 부둥켜 안고 막 춤도 살짝 추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아쉽다는 거죠. 러시님 말씀이 너무 잘하시네. 이렇게 옹호한다고? 응원은 노래죠. 그쵸. 팔만 이렇게 뻗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은 노래라고요. 응원가가 왜 있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응원하고 이런 맛에 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이렇게 소리라도 내면서 응원을 하는 게 좀 더 그 선수들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요? 혼자 태극기 막 이렇게 흔들면 뭐예요?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막 함께 응원가 불러왔자 제 목소리는 이미 묻혀가지고 들리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남들 옆에서 다 움직이는데 자기만 막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서 있다? 이러면 약간 오게티가 된다고. 그럼요. 십시일반 조금씩 외쳐서 모이는 게 이제 엄청난 응원가로 커지는 거죠. 맞아요. 내가 해야 다른 사람도 하는 거죠. 그렇죠. 칸트의 정언명령 모르십니까? 여기서 그런 게 나와버린다고요? 하지만 저 도망갈래요. 하지만 노래는 제가 없어도 다른 분들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춤은 멀리서 봐도 티가 날 수가 있거든요. 혼자 이렇게 앉아있다? 다른 사람 다 일어나 있는데 그것도 응원봉도 안 흔들고 그냥 정말 가만히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다? 저는 뭔가 이제 가수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사연이 있는 건가? 할 것 같아요. 알스님 칸트의 무슨 명령? 정언명령이요. 네, 그 되게 고급진 단어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덜덜 단어 중에서 시각 우세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멋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동시에 제시가 될 때 두 정보가 모두 지각되기보다는 시각 정보가 좀 더 우세하게 지각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음치가 앞에서 이제 자기한테 좋지 않은 경험을 해주는 거랑 몸치가 앞에서 되게 흉측한 광명을 연출하는 거랑 흉측하다뇨. 이거 단어 선택이 비교해보면 음치가 좀 더 이제 몸치가 좀 더
충격적이게 지각이 된다는 거죠. 충격적이라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각 오세성과 더불어서 첫인상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게다가 이제 그 부정적인 정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각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몸치인 분을 먼저 보면 이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만약에 알스님이 이 옵션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무부춤을 추면 알스님을 무부춤으로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절 그럼 그 흉측하게 기억하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춤 한 번 췄다고? 흉측하지 않을 수 있어.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어. 춤을 저렇게 얼마나 사랑하면 첫 인사부터 저렇게 무브를 칠까. 이게 되게 귀엽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흘려주시죠? 디디 밀린 것 같아요. 신난다. 밀렸어. 안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걸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신의 이상형이 몸치인 게 낫다. 혹은 음치인 게 낫다. 저는 몸치인 게 나아요. 제 음치파 아니세요? 아, 큰일 났다. 맞아. 넘어와. 아, 그 소리가 아니구나. 근데 저는 근데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뭐 나은 걸 고르자면 몸치인 것 같은데 사실 음치여도 같이 놀 수는 있거든요. 러시님은요? 저는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한데 약간 몸치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예, 됐어. 아니. 저도 몸치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옵션에 그리고 몸치가 몸선이 예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죠. 그치. 걔가 사실 이상형한테 춤출 상황을 안 만들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우리도 노래 만들 상황을 안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 상황이 있을까요? 맞아요. 멕시코랑 브라질이라면서요. 춤을 무조건 추지 않을까. 근데 봐봐요. 만약에 목소리가 유인나 이성균이야. 그래서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반했어. 그래서 맨날 데이트를 엄청 잘하고 있어. 주변인들한테도 내 여자친구는 목소리가 유인나야. 내 남자친구는 이성균이야. 이러고 노래방에 갔어. 노래방 간대? 와장창. 이게 탁탁탁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형이면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마음이 좀 아프지 않을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만약 그 목소리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으면. 근데 저는 노래랑 목소리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우를 좀 좋아하는데 모든 성우가 노래를 다 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저는 좋아요. 그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몸치가 좋다고 말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옵션이라면 음치가 좋아요. 이 옵션이라면. 그쵸. 옵션 때문에. 맞아, 옵션 때문에. 옵션 때문에. 네, 옵션 때문에 순간 옵션을 잊고 몸치라고 말을 했고요. 옵션이 있으면 저는 음치가 훨씬 나아요. 알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상형이 무부춤을 치면서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 옵션이 너무 세요. 근데 3단 고음으로 자기소개를 한다고 생각. 근데 제 이상형이면 그러니까 남자분이 좋아요 3단 고음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이 옵션 그대로라면 차라리 태민의 무부춤을 보겠어요. 진짜요? 그렇죠. 왜냐면 그 3단 고음을 외친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게 하면 되죠. 작게 어떻게 춤도 작게 출 수 있어요. 맞아요. 손가락만 리듬 탈 수. 꼼지락. 그쵸. 멀리서 보면 더 기괴해 보이지 않나요? 꼼지락거리는. 자꾸 우리를 기괴하다 흉측하다 이러시는데 여기 몸치밖에 안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몸치니까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다음 녹화할 때 무브 추면서 한번 들어올까요, 스튜디오에? 얼마나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게? 와, 그땐 꼭 와야겠어요. 보이는 라디오 합시다. 그러니까요. 첫 회 1회 보이는 라디오. 좋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멕시코랑 브라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흥과 음악의 나라고 이제 브라질은 삼바의 나라라고 제가 옵션을 드렸어요. 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차라리 삼바로 유명한 브라질에서 좀 사는 게 거기서는 올림픽도 열렸잖아요. 약간 분위기 자체가 국민성이 이렇게 춤추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이러니까 조금 못 춰도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멕시코는 그렇게 못하나요? 그건 아니겠... 멕시코 비하 발언인가요? 이렇게 절 몰아가신다고요?
멕시코도 충분히 국민성이 그러니까 똘똘 뭉친 똘똘 뭉치는 그 협동심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삼바 뭐 올림픽이 열렸다. 뭐 그렇다고 해서 협동심이 강하다.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모든 국민도 우리나라도 뭐 아무리 평소에 헬조선 거리지만 막상 까보면 협동심이 불타오르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멕시코나 브라질도 그런 류일 거예요. 뭔가 이제 진짜 같이 춤을 춘다고 해서 그 협동심이 정말 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라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음침 옵션이랑 몸치 옵션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번 토론을 살짝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과수 폭포도 너무 좋고 그런 쪽이에요. 명백히 이 옵션은 나라도 포함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삼바를 열어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맞아요. 아까 어려운 말씀 하셨잖아요. 무슨 무했어? 시각적으로 삼바가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고 그쵸. 그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춤을 못 춰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나라가 왜 안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저는 이제 옵션에는 안 적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집순이에요. 굳이 바깥 풍경이 바뀌더라 하더라 전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바깥 풍경이 안 달라도 그냥 어디서 떨어져서 살든 간에 살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옵션을 보면 음치가 났다는 거죠. 두 나라가 큰 차이권이 있나요? 둘 다 약간 라틴 아메리카 그쪽 계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옵션을 이제 멕시코에서는 음악, 노래 이쪽에 중점을 뒀고 이제 브라질은 춤 이쪽에 중점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코코란 영화를 봤어요. 너무 좋죠. 그쵸, 좋죠. 근데 거기서 음악을 이렇게 다들 사랑하고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의 다 표정이 이렇게 정색하고 갑자기 와장창 되면 너무 가뿐싸 아닐까요? 춤도 가뿐싸 만들 수 있어요. 다들 똑같은 곤무 추고 있는데 혼자서 기괴한 모브춤을 추면서 자꾸 기괴하다고 하시는데 기괴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사실 저도 되게 노래 부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노래 되게 잘 부르진 않아요. 옛날에 약간 음치라고 또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랩을 했었거든요. 옵션 보면은 박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음을 이렇게 쫙 깔아서 랩을 하는 거죠, 요즘. 데스파시토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물론 그거는 약간 노래가 되게 좋긴 하지만 랩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물론 한국 힙합퍼들 노래 되게 잘합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완전 리스펙트. 어떡하지? 나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불리한 것 같아. 안 돼. 옵션이 너무 강력했어. 맞아요. 이게 무브 옵션을 따라갈 옵션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3단 고음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작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도 작게 춘다니까요. 3단 고음은 된다는 거 아니야. 가능성은 있네 그럼. 근데 그 3단 고음이 삐그덕대면서 올라갈지 그건 음치니까. 무브가 더 맞아요. 이 옵션상을 해석하자면 딱 그 정도인 거죠. 제가 3단 고음을 시도를 했구나 인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인생이 뮤지컬이면 24시간 노래를 한다는 건데 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노홍철 타령총각으로 나오는 거 보셨죠? 그거 얼마나 웃기고 또 웃기긴 했습니다만 웃기잖아요. 당사자 얼마나 힘들고 당사자도 힘들걸 보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나 혼자 좀 춤추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춤도 다른 사람이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고개를 돌려요. 그쵸. 얘는 이렇게 딱 가리면 된다니까요. 경마 이렇게 하는 말처럼.
이 춤추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무브 춤추는 옵션 막으려면은 그 경마용 안경을 사주면 되는 건가요? 이건 얼마 안 하지 않을까요? 막 버즈 노이즈 캔슬링 되는 비싼 이어폰만큼의 가격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너무 서글플 것 같아. 나 나름 열심히 잘 춘다고 생각해서 무브를 막 흔적흔적 추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자꾸 막 고개를 막 외면해. 나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러면은. 근데 이어폰을 끼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너의 노래를 난 다른 노래로 막아버리겠어요. 약간 이렇게 하면 더 상처받지 않을까요? 근데 이어폰이라는 게 이제 멀리서 보면 소음 차단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부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이어폰은 끼고 있지만 내 노래를 듣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어폰 내가 사준 거라면서요. 아니 그냥 선물이다. 맞네. 선물이다. 나는 너랑 친하게 계속 지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사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소음 차단 기능이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친구가 나중에 알아볼 일인 거고 만약에 알게 되면은 그 친구 잘 쓰겠죠. 근데 모르면 뭐. 아니 노선을 명확히 하셔야죠. 그래서 길을 막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막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도 말하면서 계속 헷갈리는데 길을 막게 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제가 대놓고 나 노래 못 불러 기 막아 이러면서 사실 주는 거면 눈치 챙겨. 눈치 챙겨. 스스로 좀 정말 자존감이 세지 않으면 못할 행동일 것 같아서 그냥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래 못 부르는 거? 근데 이 내용은 여기 없지 않아요? 스스로가 노래 못 부르는 걸 뭐 자각하는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아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못 부르는 거 아는데도 왜냐면 무건 수행을 일단 시킬 거 아니에요. 월드컵이나 이러면. 그럼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무건 수행을 시키는구나. 근데 계속 인사를 좋은 날로 한다면서요. 그니까요. 자기 모르는 거지. 이게 뭐 알면서 즐길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요. 진짜요? 네. 우리 이걸로 얼마나 떠든 거예요? 겨우 움츠가지고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종 발언하고 우리 투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음치로 멕시코에서 살기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저쪽은 옵션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몸선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몸선이 옷을 입게 되면은 그 장점이 좀 많이 사라져요. 브라질도 겨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6월이나 7월쯤 되면은 아마 한국이 가을 정도 날씨가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닐 건데 그러면 그 아름다운 몸선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 되게 미쉐린 타이어가 꿈틀댄다. 자, 알스님 표정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럼 우리 알스님께서 우리 팀 최종 발언 해주세요. 우선 옷은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몸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선은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신나고 멋있게 추는 걸 보면서 나도 거기서 내가 잘 추지 못하더라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옵션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꽤나 서로 어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현재 정말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웠던 자기 입장과는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몸치 오브 몸치로 음악과 흥의 나라 멕시코에서 살기 손 들어주세요. 몸치로 멕시코에서 사는 건가요? 음치요. 죄송해요. 네. 음치 오브 음치로 음악과 흥의 나라 멕시코에서 살기 손 들어주세요. 러시님과 꽁님께서 그대로 입장을 유지해 주셨고요. 그럼 반대로 몸치 오브 몸치로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 살기 손. 네. 저랑 저 디디와 알스가 그대로 몸치로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 살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2대2가 됐고요. 동률이니까 이때면 등장하는 우리의 시민농계 라피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농객 라피입니다. 네, 오늘 거의 한 30분 넘게 이 주제로 토론을 해주셨는데 라피님 죄송해요.
두 개가 있었죠. 멕시코에서 음치로 살기랑 브라질에서 몸치로 살기 두 개가 있었는데 정말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몸치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 토론에서는 멕시코에서 음치로 사는 게 되게 공격적으로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막 이 옵션은 없어졌죠? 이러면서 해주셔가지고 저는 네, 멕시코에서 음치로 살기에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결국은 2대2의 결과에서 시민논객 라피님께서 몸치가 좋긴 했지만 음치를 선택하신 팀의 이제 패널분들께서 토론을 너무 열정적으로 또 잘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네, 음치로 음악과 흥의 나라 멕시코에서 살기가 이겼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럼 네, 이긴 패널분들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길 줄 몰랐거든요. 사실 조금 억지 부린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긴 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토론에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토론에서는요. 사실 답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러시님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요.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쭈그렸지만 그래도 옆에서 열심히 맞받아 쳤기 때문에 이겼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러시님은 소감 한번. 네, 사실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음치기도 하고 몸치기도 해서 두 개 다 얼마나 불편한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 어려웠는데 사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승패를 가르면 이걸로 승패를 가르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건 다음에 무브를 좀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주는? 그러면 이 두 분은 3단 고음을 한번 들려주시는 건가요, 저희한테? 귀 막으세요. 이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약간 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예? 전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꽁님, 알스님,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우리 러시님과 함께 당금 토론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꽤나 치열했던 토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파일럿 방송 때 모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규 코너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매운맛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쉽다라고 일침을 날리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신체 3치가 있잖아요. 몸치, 음치, 그리고 오늘은 등장하지 않았던 박치. 이거를 들고 온 거거든요. 제 입장에선 항상 이게 약간 난제였어가지고 모카님께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듣고 있나 모카?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혹시 오늘 이거에 대한 소감도 좋고 다음에는 이런 주제로 토론해보고 싶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녹음하면서 되게 무거운 주제를 계속 정말 첫 녹음도 돈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가 실명제였고 저는 항상 무거운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번에 가벼운 주제를 다루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번에 이런 걸로 한번 또 토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주제가 있을까요? 다음번에도 저는 뭔가 이거랑 좀 되게 비슷한 진짜 극과 극을 비교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주제. 가벼우면서 쉽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걸 가지고 토론을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스님 소감 들어볼까요? 저도 사실 저번 당금 토론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 토론에 대본을 제가 썼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참여는 못했지만 녹음에 그래서 당금 토론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좀 정말 토론 같은 토론이었거든요. 오늘 토론은 어땠길래? 뭔가 제가 되게 논리적으로 말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토론이어서 더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새로 이제 새 멤버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러시님이 처음 참여하신 녹음이어서 오늘 인상이 어떠셨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러시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상당히 당연히 많이 떨렸죠. 사실 어제부터 야 이거 어떡하나. 진짜요? 사실 약간 목소리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지방에서 올라와서 나름 서울 말투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제 노력이 좀 닿았나요? 닿은 것 같아요. 닿았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좋은 목소리와 코멘트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진할 수 있는 러시가 되겠습니다. 러시. 그럼 혹시 러시님께서는 다음에 당금 토론에 또 참여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지난번에 인터넷 실명제 그거를 들었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그거는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그쵸. 주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고 되게 상상력을 약간 나래를 펼칠 수 있고 약간 듣다 보면 저희 일상생활에서 있는 얘기라서 좀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말캉말캉한 주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러시님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투리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 별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러시님 오늘 소감 정말 감사드렸고요. 우리 당신들의 금공강에 지원해주셔서 정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러시님과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할 날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로워진 당신들의 금공강 시즌3 같은 시즌3 아닌 시즌2 당신들의 금공강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DJ 대본의 디디, 패널의 알스, 꽁 러시였습니다. 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